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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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톡톡 낭독 방송 북소리 오늘 9번째,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몰라요. 내용은 모르는데 제목이 답답하면서도 어쩐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굴레라는 제목이네요. 답답한 건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 어쩌면 그것도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했던 그때는 힘들었지만 저에게도 그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50대 중반인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를 안 낳은 건 아니고 못 낳았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너무 늘상 느끼는 일이지만 항상 엄마들과 만나잖아요. 엄마들한테는 가장 귀한 얘기가 아이들의 이야기죠. 저는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좀 답답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도 어쩌면 저에게 다른 일을 하게끔 방향몰이를 했던 일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는 답답하지도 그렇다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저의 굴레를 제법 벗어나서 많은 엄마들과 열심히 만나면서 가볍고도 무거운 생각들과 더불어 조금씩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답답하면서도 어쩐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굴레. 내가 닮았다고 들어본 4대장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자주 눈에 띄던 적이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닮았다고 들어봤던 유명인들을 공개해보는 해시태그였다. 하루에도 몇 개씩 반짝 주목받고 바로 잊히는 해시태그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유독 이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신봉선, 오나미, 이한이, 김연아, 박소담, 강다니엘, 두더지, 수달, 너구리, 티베트, 마눌, 고양이, 검은발 고양이, 호빵 등등 다양한 조합들을 엿볼 수 있었다. 과연 그들이 모아놓은 네 사람, 동물, 음식, 그것들의 모습 위로 어떤 동일한 결이 어렵지 않게 엿보인다는 점이, 그리고 하나같이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대강 짐작이 된다는 점이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닮았다는 사실을 적잖이 신기해하는 것 같다.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닮은 것에도 정말 똑같다 하고 좋아하니까 말이다. 당사자는 누구와 닮았느냐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불쾌해지기도 하겠지만 일단 구경꾼이 되면 닮았다는 사실이 주는 재미에 매번 경쾌해진다. 그런데 나는 닮았다는 것이 주는 신기함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분을 언젠가부터 느끼게 되었다. 이 기분을 처음 느낀 것은 현재 애인이자 영영애인일 것 같은 이종수가 무심코 웃었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을 보고서였다. 참 아름다운 주름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 첫사랑이 웃을 때 눈가에 생기던 주름과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찰나를 두고 연달아 들었다. 아버지 신중택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종수가 내 첫사랑과 닮은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키 크고 서글서글하니 인상 좋게 생긴 것도 그렇고 너한테 하는 것 봐도 그렇고 진짜 닮았다니까. 그때마다 나는 닮긴 뭐가 닮아 라고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10대 중반부터 중간에 잠시 헤어진 기간이 있긴 했지만 괄호 닫고 20대 중반까지 만났으니 나나 우리 부모님에게나 첫사랑의 이미지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데이트하던 모든 상대를 첫사랑과 적극적으로 비교해가며 저울질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종수를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특별히 첫사랑과 닮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주름 앞에서 나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는 잊고 싶은 기억을 지워주는 클리닉 라쿠나가 등장한다. 사랑에 빠졌다가 끔찍하게 이별한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각자 라쿠나에서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데 성공하고 서로의 존재를 잊어버리지만 결국 또다시 사랑에 빠지고 만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기억을 지워도 다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즉 각자가 지닌 이상형의 원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로맨틱하고 운명적인 속성으로 읽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연의 속박으로 볼 수도 있다. 고약하게 마음을 먹어보자면 그들은 영화 속의 현실에서 내내 그 루틴만을 반복하다가 라쿠나의 VIP 고객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나도 첫사랑이 남긴 내 취향의 원형 같은 것이 여전히 내 무의식에 존재하여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내가 여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원형의 굴레 안에서 돌고 돌았던 것일까? 나는 이종수의 첫사랑표 눈주름을 보며 생각했다. 한결같이 어리고 금발인 모델만을 만나오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굴레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게는 어쩐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한때 나도 누군가의 굴레에 얽혀 들어간 적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던 모두와 신이 나서 연애하고 또 죽어라 헤어지던 내 생의 준추전국시대 구간에 있었던 일이다. 호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던 어떤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는 그의 노트북을 쓰다가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도하지 않게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어떤 의도가 없이는 인터넷 방문 기록 따위를 클릭해 볼 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노트북 주인의 지난 방문 기록을 훔쳐보았고 거기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여성이 있었다. 이 여성이 노트북 주인의 전 애인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나는 어쩐지 그녀의 대체물이 된 것 같았다. 어디까지나 심증이었지만 물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와 나의 닮음이야말로 무엇보다 확실한 물증이었다. 모른 척하고 노트북 주인과 하던 연애를 계속했지만 내가 했던 숱한 연애 가운데 가장 집중도가 떨어지던 시간이었다. 노트북 주인과 만나기 위해 입을 옷을 고를 때, 같이 사진 찍을 때, 농담에 웃을 때, 문자 메시지에 답장할 때, 섹스하는 순간까지도 내가 신경 썼던 것은
노트북 주인이 아니라 그가 못 잊는 전 애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설프게 전 애인과 닮은 존재가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노트북 주인을 상대했어야 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전 애인보다 재치 있어 보이려고 지나치게 생각하느라 티키타카의 골든타임을 매번 놓치며 나는 어느새 조금씩 과묵하고 맹탕 같은 사람이 되어갔다. 내가 아니라 더 나은 대체물이 되고자 급급해하느라 데이트할 때마다 진이 빠졌다.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기쁘면서도 동시에 그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없을까 고민했다. 결국 전 애인을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것 같다고 노트북 주인이 이별을 통보해 왔을 때 내 마음에 실연에서 오는 아픔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내 짐작이 맞았다는 데에서 오는 씁쓸한 쾌감? 그리고 승부에서 진 사람의 열패감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헤어졌어가 아니라 내가 졌어라고 연애가 끝났음을 알렸다. 나는 이종수에게 내가 지난 연애 상대들과 닮은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종수는 한참 생각해 보더니 아무리 매칭해봐도 딱히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 넌 왜 나한테 끌렸을까? 이종수는 말했다. 신수진이 나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 나를 마치 자기 몸처럼 극진히 아끼는 이종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이 일견 설명되는 대답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닮아서 날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은 너무 거울만 들여다보는 왕자님이 할 법한 대답이었다. 내 첫사랑의 일부는 기억 뒤편에 찜찜하게 남아 관계들을 은밀히 조종해 오며 결국 나를 이렇게 어떤 나르시시스트의 대체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답답하면서도 어쩐지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굴레. 이종수와 나는 비슷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